예,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공해에 대한 것은 우리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반야심경에 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반야심경을 한문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걸 번역해서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불자들은 뭐 예불을 하게 되면 항상 반야심경을 이제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공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죠. 그리고 불자 아닌 분들도 공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뭐 영화도 나오고 또 이 불교하면은 공에 대한 부분, 뭐 색적시공, 공적시색에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야심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한문으로 이렇게 독송을 할 때 보면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라밀타시, 조견온 개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이제 이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이죠.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을 깊이 있게 수행할 때,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이 보살이 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닦는 게 십바라밀입니다. 이제 십바라밀 중에서도 가장 그 핵심이 이 지혜바라밀인데 그것을 이제 반야바라밀이에요. 반야란 건 지혜고 바라밀은 바라밀. 그러니까 부처라는 어떤 그 완벽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어떤 덕성, 그 10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그 지혜바라밀, 그걸 닦으실 때 이래 이제 오온을 보니까 이 오온이 공하다는 걸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괴로움을 다 건넜다, 없앴다. 그러니까 사리불이요. 사실 초기불교에서 사리불은 지혜 제일입니다. 그 지혜가 많은 사리불이요. 색불이공, 색이란 것은 공과 다르지 않고 또 공은 색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보면은 눈이 공하다. 이거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공이 눈이다. 색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색이 공하다. 이거는 뭐 좀 이해가 되죠. 색이라는 게 완전하지 않고 또 영원하지도 않으니까 공하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공이 색이다. 이거는 공이라는 무슨 세계가 있는 모양이다. 또는 무슨 본질이 있는 모양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좀 알 듯 모를 듯 좀 애매한 뭔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공사상이라는 건 대성불교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러면 초기 불교에서는 이 공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이제 그걸 오늘 이 시간에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게 이제 니까야인데 거기에서 공에 대해서 특별하게 세경에서는 아주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맞지만 니까에 있는 경들인데 공에 대한 짧은 경, 또 공에 대한 긴 경, 탁발음식의 청정경이라고 세 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경들에는 포함 안 되어 있지만 이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우리를 이루는 게 이제 오온이라 그러는데 색은 뭐 우리를 이루는 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상행식은 정신인데 정신 중에 수라는 것은 이제 느낌, 또 상이란 건 인식, 그 다음 행은 어떤 의도, 이제 식은 마음 그 자체. 뭐 그래 보면은 수상행식은 마음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신은 마음과 마음부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수상행식할 때 식이 마음이고 그 마음의 기능을 하는 것이 마음부수인데 수상행은 그런 마음부수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수상행식에 대해서 정형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에 대한 경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다룰 그 주제는 공에 대한 짧은 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경에 보면 공이 정말 뭘 말한다. 이제 뭘 말하고 그 경을 통해서 어떻게 아라한이 될 수 있나 하는 그게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공에 대한 짧은 경을 가지고 충분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공에 대한 긴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나는 이 표상이 없는데 내 마음을 향한다. 그래서 나는 공에 머문다. 그때 이제 표상이 없다는 것은 일체 형성된 것들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어째 보면 어떤 열반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에 대한 긴경에 보면 그럼 그러한 공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비구들이여 하면서 이제 삼매를 닦아라 하는 이야기를 해서 쭉 시작됩니다. 이제 공에 대한 짧은 경보다는 조금 이제 복잡하고 좀 깊이가 있는 그런 경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탁발 음식의 청정경은 보면은 이 사리불에게 부처님께서 사리불 보니까 이 감각기관이 굉장히 그 어떤 맑았습니다. 그래서 사리불이여 그대의 감각기관이 참 맑다. 그리고 그대의 피부가 깨끗하고 빛이 난다. 요즘 어떤 머무름에 머무르냐 하니까 이제 사리불이 공에 머무릅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공에 머무른 것은 대인의 머무름이다. 큰 사람의 머무름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큰 사람의 머무름, 공에 머무를 건지 그 방법을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이 탁발을 나갈 때 우리가 눈으로 뭘 보고 귀로 소리 듣고 또 어떤 냄새 맡고 그 맛을 보고 어떤 감촉 또 이런 게 있을 때 그때 탐진치가 있는지 잘 살펴라. 있으면 그걸 없애라. 그리고 또 이 탁발을 나갔을 때 그 어떤 그 감각기관에 대한 욕망인지 그걸 잘 보고 그걸 없애라. 또 5가지 덮개를 잘 없애라. 그 다음에 오치원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라. 그리고 우리가 37조도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를 이루기 위한 3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념처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충분히 하게 되면은 이 탁발 음식을 청정해진다. 과거의 비구도 그렇게 했고 현재 미래의 비구들이 그 탁발 음식의 청정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경을 잘 읽어보시면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초기 불교에서 공은 없는 것입니다. 없다. 그런 의미로 이제 공이 나오는데 공에 대한 정형부가 상류따 니까야 개경에 나오고 뭐 앙구따라 니까에도 나오고 하여튼 그 공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것은 요게 정형부입니다. 이제 꽃띠따라는 그 마하꽃띠따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무의 제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가장 어떤 제자가 마하꽃띠따입니다. 마하꽃띠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도반 부처님이 아닙니다. 그 사리불인 것 같은데 하여튼 요 경에 보면 도반 꽃띠따여 계를 지키는 비구는 집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색수상 행식 온을 무상하다고 이제 항상 요 온에 대해서 무상하다 괴로움이다 병이다 종기다 쇠로 된 화살촉이다 재난이다 질병이다 또 내가 아닌 남이다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다 공한 것이다 무하다 이렇게 여기서 공한 것이다 하고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은 빈 것이다 공한 것이다 이렇게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하는 요 구가 이 공이 나오는 정형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한 공에 대한 짧은 경을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짧은 경을 보면은 공이 어떤 것이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걸 또 없는 것을 통한 수행을 이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을 통해서 아라한이 되는 길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하게 이렇게 아라한까지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에 대한 짧은 경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난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한때 세존께서는 삭가에서
나가라카라는 석가족의 성읍에 머무셨습니다. 거기서 저는 아난다여, 나는 요즘 자주 공에 들어 머문다 라고 세존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직접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난다가 공에 대해서 뭔가 확실히 하고 싶은, 이제 아난다만의 또 생각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이제 공을 좀 철저히 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과거에 부처님께서 공에 들어 머문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세존이시여, 제가 그것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이 마음을 기울이는 겁니까? 또 바르게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아난다여, 참으로 그러하다. 그대는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마음을 기울이고 바르게 기억하고 있다. 나는 전에도 그렇듯이 요즘도 자주 공에 들어 머문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이란 것이 어떤 거고 또 공이란 건 없는 거 아닙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분명히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들으면 그냥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시냐면, 아난다여, 이제 부처님이 녹자모 강당이라는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난다여, 마치 이 녹자모 강당이 코끼리나 소나 말이나 노새들이 공하고, 그러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 녹자모 강당 안에 그런 동물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이나 은도 공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금부치하고 은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치장한 사람도 없고, 그런 금이나 지금 은도 우리가 보다시피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모임, 그러니까 녹자모 강당은 주로 이제 성가들이 비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 여자들이 뭐 모여서 뭐 할 수 있는 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공하지만 오직 이 비구 성가 하나만이 공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구 성가는 탁발을 나갈 때도 남아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면 항상 비구 성가의 일원들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비구 성가는 공하지 않다, 이래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공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비구도 마을이라는 인식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또 사람이라는 인식을 마음에 기울이지 않고 숲이라는 인식 하나만의 마음을 기울인다입니다. 주의를. 그러니까 마을, 사람에 대한 것은 안 한다는 겁니다. 숲에 대해서만 딱 의식을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숲이라는 의식 하나만의 마음을 오로지 기울일 때 그의 마음은 숲이라는 인식에 깊이 들어가고 또 숲이라는 인식에 대한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놓은 것은 마을, 사람, 숲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게 그 공에 대한 짧은 경을 보면 앉은 자리로부터 이래 수행을 해서 아라한까지 가는 길을 이렇게 단순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가 이 숲속에, 녹자모 강당도 숲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숲속에 있을 때 마을에 대한 어떤 인식, 마을에 관계된 여러 가지 기억들, 또 생각들, 개념들, 이거 일치 안 한다는 겁니다. 마을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 뭐 어떤 사람, 기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거하고 관계되는 여러 가지 번뇌도 있겠죠. 그것과 기억되는 단순한 어떤 그 기억들도 있을 거고 기분 뭐 좀 번뇌도 있을 건데 그것들을 일치 안 한다는 겁니다. 오로지 이 숲에 있을 때 숲에 대한 에만 마음을 기울인답니다. 그래 되면 이제 숲에 대해서 어떤 그 인식이 깊이 들어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하고 난 뒤에 비구는 이와 같이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마을이라는 인식을 조건으로 해서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기는 없다. 그러니까 마을이라는 인식에서 파생된 어떤 염려나 불안이나 걱정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에게는 숲이라는 인식만 있기 때문에 마을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이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인식을 조건으로 해서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기에는 없다. 마을과 관계되는 어떤 걱정, 불안, 염려, 뭐 또 어떤 번뇌도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숲이라는 인식 하나만큼의 번잡함은 있다. 이제 숲하고 관계된 것만 있다는 겁니다. 뭐 숲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숲은 정말 내가 있을 곳이다. 이 숲은 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뭐 이 숲에는 어떤 나무가 있다. 그렇지만 또 숲에 대해서 약간의 안 좋은 것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공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인식은 이제 숲이라는 것에만 마음이 딱 가 있는 이 인식은 마을이라는 인식이 공하다라고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있고 없는 걸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인식은 숲이라는 인식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공하다라고 또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숲이라는 인식 하나만큼은 공하지 않다. 있는 거 없는 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자기 속에 그렇게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은 공하다고 관찰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존재함으로 이것은 있다라고 꿰뚫어 안다는 겁니다. 있는 거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그 비구에게는 진실되고 전도됨이 없는 정확하게 아는 그리고 그 없어진 것으로 인한 청정한 어떤 공의 경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이나 사람으로부터 청정해진 그런 공의 경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래 이제 수행으로 들어갑니다. 더 나아가 비구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마음에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마을이 있었는데 마을은 이제 해결된 겁니다. 사람이라는 인식을 마음에 기울이지 않고 또 숲이라는 인식도 마음에 기울이지 않고 땅이라는 인식 하나만의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마음은 땅이라는 인식에 깊이 들어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그런데 이때 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땅가시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행 주제로 우리가 이제 산매를 닦는 그 수행 주제가 40가지입니다. 40가지 중에 이제 10가지 가시나가 있는데 지수하풍, 또 청황적백, 그 다음에 빛가시나 공간가시나 이래서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땅입니다. 그래서 유독 이제 땅을 말씀하신 거는 땅이랑 우리가 땅 위에 있으니까요. 그걸 우리가 바로 수행의 주제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땅이라는 아무 땅인 것은 아닙니다. 이 땅가시나가 될 수 있는 이제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가 수행할 때 땅가시나 할 때도 이와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시나에 대해서 이 니까야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가시나가 뭐 수행 주제였나 이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소개하는 이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요즘 하는 그 땅가시나 그 수행을 주제를 만들 때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을 부처님께서 직접 하세요. 그걸 한번 들어보면은 안 한다요. 마치 소 가죽을 100개의 막대기로 완전하게 펴면 주름이 없듯이 그와 같이 비구는 땅이 솟아오른 곳과 움푹 패인 곳, 또 강물과 골짜기, 그루터기와 가시덤불, 그 다음에 울퉁불퉁한 곳, 산, 울퉁불퉁한 곳 등 그 어떤 것도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래 울퉁불퉁하고 이런 거는 기울이지 않고 말하자면 딱 이래 균일하고 평평한 땅을 주제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인식 하나만을 좀 이래 생략이 되어 있는데 하나만의 마음을 기울인다. 그러면 그의 마음은 땅이라는 인식에 깊이 들어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우리가 이제 땅가시나 수행할 때 수행처 근처에 있는 땅에서 땅가시나를 할 때는 그 돌멩이나 잡티 같은 걸 다 이래 제거를 합니다. 제거해서 그냥 평평하고 아주 아무것도 없는 땅만이 있는 그거를 딱 만들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딱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눈을 감고 눈을 뜨고 그걸 보다가 눈을 감으면 그 땅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쭉 이래 사방으로 다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해서 온 세상이 이제 땅으로 가득 찰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온 세상은 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그 땅의 중심부에 집중하면서 선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수행하고 부처님께서 직접 가시나 땅가시나를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한 걸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땅에 대한 인식 하나만으로 오로지 한 그 비구는 이와 같이 깨뚫어 안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라는 인식을 조건으로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긴 없다. 또 숲이라는 인식을 조건하여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긴 없다. 땅이라는 인식 하나만큼의 번잡함이 있다. 이제 물론 이제 가시나를 가지고 선정을 하지만 그 사이에 약간은 뭐 안 될 때 뭐 이런 그 번민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그에 관계된 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비구는 이 인식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공하다. 또 이 인식은 숲이라는 인식이 공하다. 그러나 그는 땅이라는 인식 하나만큼은 공하지 않다고 분명히 하는 겁니다. 없는 거 있는 걸 분명히 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요 땅이라는 인식을 통해서 이제 선정에 들어가게 초선, 2선, 3선, 4선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참으로 그는 거기에 없는 것은 공하다고 알고 거기에 남아 있는 것은 존재함으로 이것은 있다라고 알고 모르고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에겐 진실되고 전도됨이 없는 청정한 공의 경지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비구가 이제 숲이라는 인식을 마음에 또 기울이지 않습니다. 또 땅이라는 인식도 기울이지 않고 공무변체라는 인식 하나만의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은 공무변체라는 인식에 깊이 들어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답니다. 이제 공무변체라는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우리가 공무변체 들어갈 때 가시나 수행을 먼저 합니다. 뭐 땅을 예를 들면 땅가시나 이제 수행을 하고 땅가시나로서 초선, 2선, 3선 들어가고 4선에서 나와서 어떻게 숙고하냐면은 물질을 가진 것은 괴로움이다.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다. 이제 나는 그 물질이 없는 공무변체에 들겠다 하면서 허공하면서 이 마음을 딱 기울이면은 이 땅으로 가득 찼던 이 세상이 이 빈틈이 조금씩 생깁니다. 점점 없어지면서 허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경지가 공무변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무변체라는 것은 땅가시나를 얻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색계 선정의 첫 번째인 공무변체를 얻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비구는 그렇게 딱 되고 난 뒤에 어떻게 깨뚫어 하냐면은 숲이라는 인식을 조건으로 생긴 어떤 번잡함도 나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땅이라는 인식을 조건으로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기는 없다. 공무변체라는 인식 하나만큼의 번잡함이 있다고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식은 숲이라는 인식이 공하다. 또 이 인식은 땅이라는 인식이 공하다. 그렇지만 공무변체라는 인식 하나만큼은 공하지 않다. 지금 내가 공무변체에 와 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거예요. 수행을 이래 거쳐서 처음에는 이제 뭐 좀 마을에 대한 생각도 있었겠죠. 사람에 대한 생각도 있었겠죠. 그러다가 마음을 안정시켜 숲에 딱 했죠. 숲에서 안정되니까 이제 땅가시나를 가지고 이제 선정들을 경험하고 그걸 또 토대로 해서 공무변체를 이제 경험한 겁니다. 이렇게 없는 것은 공하다고 관찰하고 남아있는 것은 존재한다고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진실되고 전도함이 없고 청정한 공의 경지가 나타난다. 공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공무변체에 있는 사람은 저 땅가시나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깨끗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공무변체 다음 단계가 이제 식무변체인데 이제 땅이라는 인식을 마음에 기울이지 않고 공무변체도 기울이지 않고 식무변체라는 인식 하나만을 마음에 기울인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식무변체라는 인식에 깊이 들어가고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확립하고 확신을 가진다. 이제 식무변체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공부변체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와서 공부변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완전한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변체에 나와서 어떻게 숙고를 하냐면은 이미 이제 번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숙고를 하면 그 다음 경지로 들어가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변체라는 것은 그 사선정에 가깝다. 그리고 그 공무변체보다는 더 이래 수성한, 더 고요한 식무변체에 들겠다. 이러면서 이 공무변체를 알고 있는 마음에다가 딱 집중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식무변체가 이렇게 딱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무변체에 들어간 비구는 땅이라는 인식을 조건으로 생긴, 그러니까 땅가시나 되겠죠. 어떤 번잡함도 없다. 또 공무변체라는 인식을 조건으로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없고 식무변체라는 인식 하나만큼의 번잡함이 있다 하고 이제 딱 아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식은 땅이라는 인식이 공하다. 또 이 인식은 공묘변체라는 인식이 공하다. 그 순간에 이제 없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식무변체라는 인식 하나만큼은 공하지 않다. 있고 없고를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청정한 또 공의 경지가 나타난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식무변체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게 이제 무소요처입니다. 이 무소요처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이제 식무변체에서 나와서 식무변체를 이렇게 보면 식무변체라는 게 이제 공무변체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무소요처보다는 아직도 고요하고 수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공무변체와 공무변체를 알고 있는 식무변체, 요거를 없애고 그것들이 없는 무소요체에 들어가겠다 하면서 없다 하면서 그런 그 공무변체와 공무변체를 아는 식이 없는 그 경지를 이렇게 마음에 딱 기울이면은 무소요체가 이래 전개됩니다. 그렇게 이제 무소요체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공무변체라는 인식을 조건으로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기 없다. 그 다음에 식무변체라는 인식을 조건으로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기는 없다. 여기에는 무소요처라는 인식 하나만큼의 번잡함이 있다. 그러면서 공무변체의 인식이 공하고 또 식무변체 인식이 공하고 그렇지만 무소요처라는 인식은 공하지 않다. 이제 있는 거 없는 거 이걸 분명히 이제 아는 겁니다. 자기 경지에 확고하게 딱 정착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실되고 전도됨이 없는 청정한 또 공의 경지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무소유체에 있는 존재에게는 그 앞 단계들은 다 없어진 그런 청정한 경지가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더 나아가서 이제 비상비비상처라는 그 무색계 선정의 맨 마지막 단계죠. 무색계 선정은 공부변처, 식무변처, 그 다음에 무소요처, 비상비비상처 요 네 가지로 이루어진데 맨 마지막 비상비비상처라는 이제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면 무소요처에서 나와서 이 무소요처라는 것은 식무변처에 가깝고 더 고요한 비상비비상처에 들어가겠다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기울이면 비상비비상처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비상비비상처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는 이제 비상비비상에서 상도 없고 뭐 상 아닌 것도 없다 했는데 이제 상으로 대표되는 다 정신작용, 뭐 행위든지 그 어떤 식이든지 수든지 하는 모든 정신작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경지가 이래 전개됩니다. 그건 어떤 경지냐면 경험해 보면은 뭔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신작용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또 없는 것도 아닌 그만큼 굉장히 고요한 어떤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비비상처에 이제 들어간 그 존재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식무변체라는 인식을 조건으로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기는 없다.
또 무소유체라는 인식을 조건으로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기는 없다. 비상, 비비상체라는 인식 하나만큼의 번잡함이 있다. 그리고 식무변체에 대한 인식이 공하다. 무소유체에 대한 인식이 공하다. 그렇지만 비상, 비비상체라는 인식 하나만큼은 공하지 않다고 분명히 있고 없고를 분명히 아는 경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청정한 이제 식무변체만 있고 그 앞에 그건 없어진 그런 청정한 경지가 전개됩니다. 이제 거기서 그치질 않고 그 다음은 어떤 그 경지에 들어가냐면, 그러니까 이제 비상, 비비상체도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마음을 기울이냐면 표상이 없는 마음의 산매에만 마음을 딱 기울입니다. 표상이 없는, 그러니까 마음이 표상을 취하고 있지 않은 그 마음으로 딱 하나 되는 그 산매, 그러니까 표상이 없는 마음의 산매. 이때 이제 표상이란 거는 영원하다, 또 행복하다, 자하다 하는 그 표상이 없는 겁니다. 아직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째 보면 무상고 무아에 대한 표상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표상이 없다는 것은 무상고 무아의 반대인 항상 영원하고 즐겁고 좋고 나다 하는 그런 표상이 없는 마음의 산매에만 딱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매에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깊이 들어가고 나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무소유체라는 인식을 조건으로 생긴 번잡함은 없다. 비상비비상체라는 인식을 조건으로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기는 없다. 그렇지만은 여기도 번잡함은 있다. 무상고 무아를 했기 때문에 이 마음에 어떤 번잡함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떤 번잡함이 남아 있냐면은 요게 이제 참 중요한 겁니다. 공에 대해서 지금 수행자의 몸은 없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번잡함이 있냐면 생명을 조건으로 하고 또 이 몸을 의지하는 6가지 감각 장소,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이겠죠. 그것과 관계된 번잡함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을 철저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어떤 번잡함도 없어요. 무상고 무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어떤 6가지 감각 장소, 아니비설 신의는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번잡함은 있다. 그래서 이 인식은 무소유라는 인식이 공하고 또 비상, 비비상체라는 인식이 공하지만 이 생명을 조건으로 하고 이 몸을 의지하는 5가지 감각 장소에 관련된 만큼은 공하지 않다고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없는 것은 분명히 없다고 하는 겁니다. 수행자의 몸은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있는 겁니다. 번뇌는 없어진 건 없어진 겁니다. 그게 초기 불교의 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의 또 청정한 경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끝나질 않고 더 나아가 비구는 무소유체라는 인식은 이제 마음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비상, 비비상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까 말한 표상이 없는 마음의 산매, 그러니까 항상하다, 즐겁다, 나다 하는 그 마음, 그런 그 표상이 없는 마음의 산매에는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아냐면 그 상태를 이 표상 없는 마음의 산매도 무상고 무아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형성된 거고 의도된 거고 이 형성되고 의도된 것은 뭐든지 무상하고 소멸되기 마련이다. 요렇게 마음을 딱 이렇게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를 이제 넘어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알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감각적 욕망에 기인하는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게 됩니다. 또 존재에 기인한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게 되고 무명에 기인한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상고 무아는 어떤 형성된 건데 그것도 형성된 거고 의도된 거다. 그래서 그 한계를 보고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경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긴다.
이제 태어나면 다 했고 청정범행은 성취되었고 할 일은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한다. 그러니까 아란이 됐을 때 없는 개송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꿰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알고 이제 있고 없고를 어떻게 또 하냐면은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를 조건하여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긴 없다. 존재에서 기인한 번뇌를 조건하여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긴 없다. 무명에 기인한 번뇌를 조건하여 생긴 어떤 번잡함도 여긴 없다. 그러나 이만큼의 번잡함은 있다. 그는 뭐냐면 생명을 조건으로 하고 이 몸을 의지하는 6가지 감각장소와 관련된 번잡함이다. 그러니까 그 감각장소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영향은 받는다는 겁니다. 번뇌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면 아라한이 돼도 신체적인 고통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체적인 고통이 있을 때 마음의 고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인식은 감각적 욕망에 기인한 번뇌가 공하다. 또 이 인식은 존재에 기인한 번뇌가 공하다. 또 이 인식은 무명에 기인한 번뇌가 공하다라고 꿰뚫어한다. 그러면서 생명을 조건으로 하고 이 몸을 의지하는 6가지 감각장소와 관련된 것만큼은 공하지 않다고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 강의 시작해서 이제 대성불교에서 공사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어떤 공이 뭐 이래 근원으로서의 공, 내지는 어떤 본질로서의 어떤 그 공을 이야기하는 데 비해서 이 초기 불교에서는 있고 없고 있는 건 있다, 없는 건 없다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아주 그 아란의 경지에 가도 6가지 감각장소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구는 없는 것은 공하다고 관찰하고 또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존재함으로 이건 있다라고 꿰뚫어한다. 그래서 그에게는 진실되고 전도됨이 없고 청정한 공의 경지가, 그러니까 그 없어진 그 어떤 것에 그것의 어떤 청정한 경지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난다여 어떤 사문이든 바라문이든 과거세 지극히 청정한 구경에 위없는 공, 그러니까 없애야 될 걸 다 없앤 그 공을 구족하여 머물렀던 자들은 모두 이 지극히 청정한 구경에 위없는 공을 구족하여 머물렀다. 마찬가지로 미래 세의 비구도 그러하다. 그 다음에 현재도 그러하다. 그래서 아난다여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니까 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이 회상에서 나는 지극히 청정한 구경에 위없는 공을 구족하여 머무리라 라고 그대들은 마음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수행해야 된다.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난다는 굉장한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하는 거로 이 경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쭉 들어보면은 이 녹자모 강당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곳에서 시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 시작해서 하나하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번잡하게 하고 피곤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없애고 그 앉은 자리에서 수행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 표상이 없는 그 마음의 삼매, 처음에 표상이 없는 마음의 삼매는 이제 항상된다, 또 즐겁다, 이건 나의 것이다 하는 그런 표상이 없는 경지를 먼저 이루어야 되겠죠. 이루고 나면 나중에 그런 무상고무화도 한계가 있다. 그것도 형성된 거다. 그래서 그것을 또 지혜롭게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 아란의 경지에 가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이 경은 굉장히 그 어떤 공이 무엇이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노력했을 때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면 우리의 어떤 감각기관은 있지만 다른 번뇌는 다 공할 수 있다는 그런 경지까지 이야기하시고 공에 대해서 초기 불교적인 입장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에 대한 긴경도
또 탁발 음식의 청정력도 잘 보면 우리 속에 우리한테 도움 안 되는 것이 없애서 그것들이 공한 경지를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이 초기 불교에서 어떤 그 공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해 주십시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있다하고 없다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 있지 않은데 제 마음 작용에 의해서 착각처럼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걷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증은 그러면 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걷어내는 과정이 이 유물론적인 사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없는데도 있다라고 하는 추상적인 생각을 걷어내고 정말로 있는 어떤 그 존재, 현재의 어떤 물질적 존재를 찾아나가는, 확인해 나가는 그 과정이라고 느낀다라면은, 이해했다라면은, 유물론 사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유물론은 잘 모르지만 지금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이나 또 잘못된 사견에 빠지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있는 건 있다, 없는 건 없다. 그렇게 단순하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떤 또 거기서 어떤 유물론의 어떤 사상 또 그런 측면에서 보다 보면 또 약간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를 잘 예를 들어서 비구라도 마을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탁발을 어디 갔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도 좋았고 요번에 또 가야지 뭐 이런 것을 자기가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해서 볼 때 그런 게 있으면 마을이나 사람에 대한 인식이 있다 이래 딱 보는 겁니다. 어떤 사상적인 어떤 그런 걸 좀 떠나서 무슨 개념으로 보고 사상을 다 떠나서 그냥 우리가 우리를 잘 관찰할 수 있을 때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다. 뭐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물론이 또 좀 끼어들면 약간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공을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